안녕하세요. 인류학 죽자 살자 언제 받겠어요? 제 5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희수 교수님 그리고 노영석 교수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바꿨잖아요. 죽자 네. 살자. 살자 죽자 아니고? 죽자 살자인 것 같은데. 예. 죽기 살기. 뭐가 우선시되는 거예요? 죽는 게 우선시되는 거예요? 일단 죽기 살기로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죽음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뭐 여러 가지 풍경을 많이 봤지만 오늘 교수님 오늘 삶과 죽음의 의미? 그거부터 시작합니까? 죽음을 얘기하려면 삶이 있어야 되니까. 삶부터 있어야 돼서. 뭐 삶이 의미를 알아야 그다음에 죽음의 의미가 있으니까 우선 살아있는 사람 얘기부터 짧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런 주제로 계속 이제 진행될 거고요. 나중에 뭐 자살, 폭탄, 테러, 지하드, 명예살인 다 죽음이네요. 그러나 다 관심 있는 죽음들이니까 아르메니아 학살까지요, 그죠? 알카에다, IS까지 나오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죽음이다 보니까 5월 이 화창한 나날에 제가 그래서 죽음을 얘기하면서 좀 화사하게 생각해 보려고 꽃무늬 옷을 입었습니다. 아, 멋있네요. 네. 마야필이 나는 옷이에요. 그럼 먼저 삶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또 우리는 뭐 한 가지 그것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슬람권에서는요, 일몰이 하루의 시작이고 일출이 하루의 끝이에요. 왜? 태양이라는 것은, 낮이라는 것은 그 풀과 물을 마르게 하고 삶을 위협하는 두렵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잖아요. 그건 태양이 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낮에는 조용히 쉬고 휴식하고 또 시에스타 잠자다가 딱 해가 지면 나와서 이제 움직이고 이제 낙타나 양 풀뜯게 하고 젖자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아랍 국가들이 도시화 정주화 됐지만 지금도 결혼식 축제 파티 딱 밤새 먹고 마시고 놉니다. 이제 철저히 이제 반문한 거죠. 또 새로운 오아시스를 찾아가거나 또 이제 뭐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낙타다가 이동해 가잖아요. 낮에 그 사막에 그늘 하나 없는 데서 한 서너 시간만 일사광선에 노출되면 퍽퍽 쓰러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자살행위잖아요. 딱 해지면 출발합니다. 다음날 이제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적어도 물과 그늘이 있는 중간 기착지나 목표지에 도착해야 돼요. 목표지에 도착했는데 목표물이 지평선 시야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생존 오차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부족 전체가 이제 생사의 기로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정확한 방향을 잡아가야 되니까 밤에 뭘 보고 방향을 잡아갈까요? 별자리 보고. 별자리 보고 찾아가잖아요. 별과 달을 보고 방향을 잡아갑니다. 그럼 뭐가 발달할까요? 천문학이 발달합니다. 천문학 영어로 어스트로노미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알아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천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학문은 아닙니다. 죽고 살기 학문입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도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최종 목표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이제 공동체 전체가 죽음의 방향을 갖고 있지 않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천문학이 첨단과학이라면 이 첨단과학을 보완해주는 정신과학과 위로과학과 보조과학으로 점성술이 같이 발달합니다. 점성술이 영어로 어스트롤로지거든요. 역시 알아봅니다. 예를 들면 뭐 정갈자의 꼬리로 가면은 노산강도를 만난다더라. 라이온자의 머리 쪽으로 가면 물길이 있다더라. 끊임없는 자기 암시를 하면서 불안함을 이제 해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제 인간이 허벌 망원경을 발명하기 전까지 인간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의 약 70%가 아랍어라 그럽니다. 별자리 유독 알자가 많거든요. 안드로메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단식 기간인데 사실 6월 5일까지 이제 이슬람권 단식 기간인데 라마단 들어보셨잖아요. 라마단은 딱 초승달이 보이는 날 시작해서 다음 달 초승달이 뜰 때 라마단이 끝나거든요.
이렇게 지금 천문학이 그렇게 발달된 사람들도 지금 관습적으로 이 저 초승달이 육안으로 봤을 때 넘어들기 시작합니다. 과학적 계산하면 맨날 며칠 어느 지점에 초승달이 뜨는 게 뭐 만분의 1 이내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현대과학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달을 누가 한 사람이도 봐야 여기 시작됩니다. 지금도 21세기 그런 관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이런 오랜 문화적 관습이 21세기 최첨단 AI 시대라도 그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인들 우리가 베두인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시력이 평균 4.0, 5.0 정도 돼요. 아니 지평선 눈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안경 낀 이 현대인을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미개인이라고 이제 보죠. 그러면 이 아랍에서 하루가 시작하는 게 일몰이 시작해서 하는 게 자연 환경 탓이겠네요. 그렇죠. 낮에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거는 이제 자연에 도전하는 거고 태양에 맞서는 거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우리가 뭐 국빈 만찬이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게 만찬 시간을 언제 할 건가? 그게 굉장히 지금 이제 중요한 외교 마찰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녁 다 6시잖아요. 그 사람들 저녁 보통 밤 10시에 합니다. 10시에 시작해서 조금 이제 10시에 시작해서 2시까지 같이 있어주면 좀 친한 사이고 아주 친근감을 과시하려면 새벽 4시까지는 있어줘야 저 친구 절친이다.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우리는 10시 되면 잠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6시간, 4시간, 6시간 밥 먹으려고 그러면은 술 한 잔 마시지 않고 6시간씩 버틸려면 그러니까 이게 그게 제일 신기해요. 술 안 먹고 그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말로 떠들잖아요. 말로? 이거 이제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 이게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아직도 지금까지도 뭐 기공식이나 준공식 오픈인에 원고 가지고 장관이나 대통령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5분이면 5분, 2시간, 2시간 어떤 장소에 청산유수로 말 잘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뭐 하루 몇 시간씩 이제 말하는 이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가 이제 우리는 농경 정주 사회이기 때문에 기록의 역사만 존재하지만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기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억의 역사가 기록의 역사보다 더 정확하거든요. 정확하죠. 기록의 역사는 이제 정권이나 어떤 이제 위정자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다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기억의 역사는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십만 수백만이 되기 때문에 조작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문자 있는 역사만 추정해 왔는데 그래서 요즘 인류학에서 구술사라든지 이런 신화라든지 민화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 요소로 이제 받아들이자는 것도 그런데 아랍이 전형적으로 아마 그런 걸 할 수 있죠. 그 지중해 사람들 시에스타 하잖아요. 네. 그리고 스페인에도 가보면 스페인 시에스타가 그럼 저기서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아니 지금 하려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스페인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자고 한번 초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녁에 밤 10시에 먹자 그래서 얘네들이 돌았나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밤 10시에 가니까 온 세상이 바글바글하고 밥 먹기는 결국 한 12시에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대로 남아있는. 왜냐하면 문화는 항상 상향지향적이잖아요. 뭐 루이비통 가방 쓰다가 짜가 못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800년 가까이 스페인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슬람이 고도의 문화 수준이 있었고 문화는 항상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남부의 생태 환경이 아랍과 비슷하기 때문에 시에스타 문화가 그냥 퍼진 겁니다. 스페인에도 가보면 마드리드와 그 바르셀로나가 일직선 위도입니다. 그 이제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위쪽에 빌바오나 세고비아 쪽에는 원래 시에스타 없었어요. 남쪽 안달루시아 쪽에만 있었고요. 프랑스도 한 200년 가까이 아랍의 지배를 받고 이탈리 남부도 한 230년간 아랍의 지배를 받거든요. 원래 프랑스도 파리는 시에스타 없었어요. 남부 지방에 아비뇽, 마르세유, 니스, 모나코 쪽에 있고요. 이탈리아도 북쪽 밀라노에는 시에스타 없어요. 그 나폴리, 시칠리아, 몰타, 그러니까 이슬람의 지배했던 곳과 시에스타했던 곳은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화적 영향이 이제 반문화 중심의 영향이 생태가 딱 맞기 때문에 이제 수백 년간 문화를 접촉을 하면서 뭐 유럽 남부에도 영향을 끼쳤다.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죠.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작년에 제가 바스크 갔다 왔거든요. 저 어디야 바스크에 빌바오 쪽에. 빌바오. 시에스타 없더라고요. 시에스타 없어요. 파리도 원래 시에스타 예. 없어요. 근데 그 바스크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하대요. 그 네.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변방이고 옛날에 소수민족으로서 이제 탄압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부지런하고 시에스타 같은 게 없더라고요. 사실 그 안달루시아 이런 데는 가면 좀 많이 누자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그리고 이 하루의 시작이 일몰과 시작되는 데는 고대 문명 쪽에서 꽤 있는 것 같아요. 마야 문명 같은 그래요? 경우에도 하루의 시작이 일몰과 함께 시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의례의 시작은 일몰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의례 모든 의례가 우리는 뭐 신에게 제사 지내고 하늘에가 제사 지내고 그러면 해돋이를 보러 가잖아요. 근데 마야의 모든 의례는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놀이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밤새도록 그러고 해 뜨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날씨가 더운 지방 마야도 그렇지만 네. 이렇게 밤이 훨씬 움직이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야도 역시 엄청나게 많은 더 천문학적인 자료를 남겨놨잖아요. 가장 많이 남겨놨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예, 데이터. 맞아요. 근데 이제 뜨거운 곳일수록 천문학이 발전하려면 밤에 잠은 안 자야 되겠네. 밤을 안 자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낮에는 태양이 있으면 하늘이 하나도 안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밤이 돼야 이제 하늘에 지도가 보이니까 이제 사람이 그걸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별이 다 보이잖아요. 밤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길을 찾고 이제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겠죠. 네. 길을 찾는다기보다도 길은 보니까 아랍 사람들은 끝없이 길을 이동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찾아서. 근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거기 열대 우림 지역이니까 나무 열매 저절로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찾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 뭐 운명이라든가 오만 철학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트롤로지 점성하게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점칩니다. 이제 코란하고 엮어가지고 점쳐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아랍하고 사업을 하시려면은 아주 말빨이 좋아야 되고요. 얘기거리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4시간, 6시간 떠들지 않고 술 한 모금 한 모씩 하려면 콘텐츠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책을 무지 읽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현세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통 이제 일신교 사회에서는 이 현세란 것은 고통의 계곡이고 또 이걸 참고 인내하면은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해서 이제 현세는 보통 포기하거나 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슬람도 기본적으로는 뭐 큰 미래가 있지만 조금 다른 서구 사회와 다른 것은 현세도 이제 내세 못지않게 신이 주어진 기간이기 때문에 즐겨라. 여기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라가 주신 고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보람 있게 즐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에스타가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현시도를 잘 즐깁니다. 거기에서 현실적인 종교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보셨던 인샬라 있잖아요. 인샬라. 알라의 뜻을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느려요. 그게 이제 그게 느리다는 뜻은 뜻, 예. 아니 알라의 뜻으로라는 뜻입니까? 인샬라는 원래 하면 그렇죠. 이제 알라의 뜻으로 in the name of God 이제 이런 뜻인데. 근데 그게 왜 느린가 하고? 아니 날씨가 더운데 빨리빨리 움직이면 못 견디죠 땀나서. 아.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아주 좋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다릅니다. 예. 그거 보면 내일 해도 되는 일은 철저히 내일로 미루자. 그 사람 사고방식에 우리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잖아요. 예. 그 세상에서 가장 빠른 템포와 세상에서 가장 이제 느린 템포가 서로 부닥치니까 초창기 우리가 중동에 진출할 때 어마어마한 문화적 충격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멋있어요. 이 지금 첨단 사회에 뭐 순간법에 지금 5G라고 그것도 느리다고 난린데 그럼 내일 해도 되는 일은 철저히 내일로 미루자. 마냐나. 예. 중도에 저 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도 아스타마냐나 그러니까 내일 하자. 내일 제가 하자. 그 중동에도 옛날에 보니까 눈 내리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계절에 의해 가지고 인류학자들 얘기할 때 한국인이 왜 부지런하고 뭐 성장하고 발전했냐 그럴 때 온대 기후고 사계절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맞아요. 동남아시아는 겨울이 길고 동남아시아는 겨울이 없어가지고 준비할 이유도 없고 항상 미루면 되고 어디 가도 먹을 건 있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중동 사람들도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동이 여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네. 이란에 막 눈이 폭설이 내린 적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폭설이 내린 적이 아니라 1년 내내 지금 네. 만년설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테헤란 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1시간 거리에 스키장이 7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년 사람들 잘 천년 모른다니까. 스키장입니다. 눈으로 덮인 스키. 아니, 사람들은 모래 스키장이 아니고. 예. 사람들은 이란이라 그러면 열대지방인 줄 알아요. 그게 사막이고. 근데 저 위도는 열대지방이라 해야 되는 위도 아닙니까? 물론 이제 더운 지방이 많이 있지만 고지대가 중동도 워낙 아랍도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계절이 있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런 기후적 문제 때문에 저런 느린 삶이 혹시 변화할 수는 없는가? 변화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사실은 왜냐하면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얼어 죽는 거는 큰일 나잖아요. 사실은. 당연하죠. 이제 우리가 생태 환경만 가지고 어떤 문화적 습성을 전적으로 설명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그 생태 환경이 그 사람의 그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죠. 그 더운 데서 그냥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뛰어다닌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목이라는 것이 항상 호전적이고 이제 진취적이고 역동적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농경 사회를 우습게 보는 것은 농경 산업은 비축하고 있잖아요. 유목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쳐들어가서 약탈할 수 있는 약탈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농경 정주 사회를 우습게 보는 거고 항상 기본적으로 약탈 이제, 경제라는. 항상 이제 필요한 거는 빼앗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죠. 동시에 또 이 부족하다고 아둥아둥 그 이제 농사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어지는 환경에서 여유 있게 삽니다. 근데 동시에 너그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약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약탈할 대상이 비축을 할 수 있도록 좀 살도록 내버려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비축을 해놓으면 약탈을 하고. 아, 그거 아주 합리적이네요. 아니 아랍 사람들이 너그럽다 그러셨잖아요. 너그러운 것은 뭐 그런 측면도 그런 있겠지만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불안하고 내일 먹을 것이 생길지 안 생길지 이제 그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그럼 자기가 여유 있을 때 항상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찾아온 손님이나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접대하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접대 문화, hospitality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발달됐죠. 일종의 이게 보험입니다. 자기가 위기가 처하고 어려울 때 상대에게 도움을 청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자기가 여유 있을 때 나누는 겁니다. 지금도 21세기도 이 나눔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우리가 뭐 북한이나 아프리카에서 이런 뭐 흉년이나 이런 전쟁이 나서 수십만 수백만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지금 아랍에 그렇게 많이 내절이 일어나도 아랍에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잘 안 들리거든요. 이게 철저한 나눔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재단들을 와카프라 그러는데 와카프라는 재단은 나눔이 이게 정부 예산보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다 이제 종교성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제 아랍 국가에서는 종교성이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가 아니고 Ministry of Awqaf라 그러는데 Awqaf는 파운데이션 재단입니다. 이게 정부 조직에서 많은 국가에서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나눔의 문화가 이제 철저히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목 사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있을 때 항상 나누어 줬을 때 자기가 어려움에 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다는 뭐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죠. 근데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주면 이게 침략과 약탈과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담 후세인이 91년도에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할 때도 마찬가지 논리였습니다. 쿠웨이트가 나눠주지 않았어요? 원래 쿠웨이트는 오랫동안 이라크의 바스라 주의 쿠웨이트 군단이었거든요. 근데 1934년 이라크가 이제 독립하면서 영국이 쿠웨이트는 안 줬어요. 석유가 나니까. 브리티시 페트리움이 계속 이제 유지하면서 쿠웨이트만 딱 떼놓고 독립시킨 거예요.
바로 쿠웨이트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이제 침공하는 게 아니라 영유권 주장을 합니다. 왜 안 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쿠웨이트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영국을 상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이라크 8년 전쟁을 해서 완전히 이라크 경제가 파탄을 했는데 자기 땅에 있던 쿠웨이트는 석유가 나서 잘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30억 불, 40억 불 되는 이제 차관을 요청했는데 쿠웨이트한테 안 준 거죠. 원래 석유 다 자기 땅이고 자기 건데. 그래서 이제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이제 침공하게 됐던 이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제가 오만에서 이제 필드웍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담 후세인이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모든 외신들이 뭐 전쟁광, 제2의 히틀러, 한 국가가 또 다른 주권 국가를 침략한 용서할 수 없는 전쟁 범죄에서 막 전쟁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아랍 주변의 상식적인 이미지는 정확하게 이랬습니다. 사담 후세인 좋아하지 않아요, 아랍 사람들. 그 친구 좀 지나쳤네, 너무했네.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정세거든요. 쿠웨이트가 돈을 써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제 이라크 땅인데 그냥 자기가 영국이 따로 독립시켰는데 어려울 때 서로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눠서 이제 사담 후세인이 충분히 공격할 만했네. 동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거죠. 이해할 만한. 그래도 뭐 그럴 네, 수도 있지. 그럴 뭐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에서는 침략과 약탈이라는 것은 하등의 도덕적 양심의 가책을 수반하지 않는 정당한 삶의 권리의 한 부분이다 하는 이런 유목적 전서가 21세기도 남아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당화하기는 어렵지만 그 행태를 이제 이해하는 하나의 문화적 배경으로 뭐 이런 걸 좀 알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 좀 천천히 삽시다. 내일 해도 그래서 되는 지금 화면을 안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해도 되는 일은 내일로 미루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화면을 내일로 옮기지. 자, 이런 삶을 가진 사람이 이제 죽음으로 가야겠죠. 느린 삶을 살다가 이제 죽고. 근데 그 요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좀 큰 걸 수도 있는데 유목 생활이잖아요. 네, 이 유목 생활이 이슬람만 유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몽고도 유목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럼 대표적으로 몽고의 유목과 이슬람의 유목이 좀 어떻게 다른가 뭐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몽골은 일단은 이제 계절적인 유목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말과 초원이를 중심으로 하는 유목 사회고 여기는 낙타와 사막을 중심으로 여기는 사막이고. 오아시스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생태 환경이 이제 유목 사막이 훨씬 열악하죠. 그다음에 이제 몽골이라는 것은 이제 주변에 농경 정주 사회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전쟁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항상 유목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에 항상 문명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침략과 약탈이 훨씬 빈번하게 이제 일어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몽고도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우선 이제 유목 사회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이 유목적인 생태 구조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강력하게 결합하면서 전혀 색다른 또는 이제 종교 문화를 이제 형성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력 생산이나 아니면 이런 측면에서 유목이란 그 경제 생태 방식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틀린 사회 조직과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종교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침략과 약탈이라는 면에서는 몽고도 일정 정도는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나오잖아요. 몽골 제국이라는 그렇죠. 것도 좀 네. 근성이 있는 거지. 네네. 싸우면서 유목이라는 것은 원래 농경을 약탈 대상으로 삼는 게 유목입니다. 예. 자기 스스로 어떤 예측 가능한 순환 경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침략과 약탈은 그 사람의 중요한 하나의 삶의 방편이죠. 이걸 농경 정주 사회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유목에게는 그게 뭐 남 것을 뺏는 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죽음은 어차피 이슬람 이후에 만들어지니까 이제 내세관이 있는 거죠. 그 종교라는 게 사람이 살기 좋은 데서 종교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강하면 삶의 환경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종교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나 뭐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딱 척박한 땅에서 생기잖아요. 또 생긴 지역이 다 같아요. 다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가혹한 생태 조건에서 절대자에 대한 절절한 신앙의 강도도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내세를 절대적으로 믿고 이 열악하고 힘든 현세가 모두라면 못 견디잖아요. 이제 그래서 영원한 유토피아적인 내세관이 이제 유목 사회에서 쉽게 먹혀 들어갔던 그런 배경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죽음은 종말이나 생명의 손상이 아닌 또 영혼과 이제 육체가 이제 소멸하는 거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내세 패러다이스가 있다. 이거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같습니다. 후편에 우리가 종교를 비교하면 나오겠지만 결국 세 종교가 같은 일신교 뿌리에서 나왔지만 약간 이제 신을 받아들이는 신광과 이제 구원에 다가가는 구원의 채널을 달리했던 거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일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육체에 대한 영혼의 집중이 삶이고 죽음은 바로 그 생명력이 이제 소화된 꺼진 상태다. 따라서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영원한 내세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여기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내세는 이제 이 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고차원적인 새로운 삶이 보장되는 곳이다. 영생이죠. 그럼 불교와도 굉장히 비슷하죠. 죽음은 이성과 저성의 매듭이고 이제 새롭고 영원한 삶에 이르는 하나의 다리, 교량 역할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이내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매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원한 내세와 새로운 삶이 있는데 굳이 고통스러운 현세에 오래 머물러 둘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전통 유교 풍성에서는 영원한 삶에 대한 게 약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 가족들과 함께 현세에서 더 붙들려 두려 하는 것이 3일장, 5일장 또 돈도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제 사상이 있는 것은 죽음이 확인된 순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늘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른 매장이다. 더 좋은데 빨리 보내는 거죠? 예. 물론 뭐 이 지역이 굉장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신 처리 방식도 쉽지 않았겠죠. 그게 이제 부패하거나 어떤 질병이 보건상 질병상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그 개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나 이제 아주 추운 지방에 이 사람이 퍼져가서도 이제 24시간에 매장하는 풍습이 이제 퍼져 있는 걸로 보면 이제 그보다는 종교적 관념이 이제 훨씬 강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매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장은 24시간에 빠르게 매장한다. 생태적인 환경도 있었지만 빨리 내세에 보내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다 일신교가 다 그렇지만 이제 내세에서 죽음과 영혼이 함께 부활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해요. 뭐 이걸 이제 우리 캐톨릭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신을 주시기 때문에 이 생의 육신은 의미가 없다 해서 최근에 화장도 일어나고 아직 개신교에서는 조금 보수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슬람은 더 보수이니까 아직도 화장 문화는 전혀 이제 발달돼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내세가 다시 살면서 육체도 부활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한다고 함께 믿습니다. 부활한다고 이거는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 똑같습니다. 이건 원래 이제 이집트에서 출발했거든요. 파라오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의 사상은 현세의 육체가 그대로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미라를 만들었던 게 그런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미라에 속눈썹도 칠하고 립스틱도 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왜냐하면 그 모습이 부활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등중계에 와서는 이제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세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육신을 주어주기 때문에 현세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현세를 소멸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현세 육신을. 그게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이제 전통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슬람 측에서는 육체를 어떤 식으로 보존하나요?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기독교나 유대교나 똑같습니다. 그냥 매장해서 이제 흙이 돼서 썩어서 없어지고 이제 부활의 날 다시 하나님께서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함께 심판의 날 심판받으러 가는 거죠. 관을 안 쓴다 그랬어요. 네네. 관을 안 쓰는.
왜냐하면 빨리 이제 썩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데 관이라는 것은 흙이 되는 과정에 이제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되죠. 예. 그래서 철저히 이제 깨끗한 천에다가 시신을 사서 그냥 땅 속에 바로 묻습니다. 네, 가장 이제 뭐라 그럴까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네.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묘를 알리는 뭐 크로스 같은거나 뭐 여러 가지나 이런 표식이 상징물 있습니까? 같은. 저 그거는 문화권마다 다른데요. 이제 아랍이나 이런 오아시스에서는 사실은 모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모래 더미에 그냥 묻어서 모래는 하루에 뭐 오후에 사풍이 불면 그 이튿날 가서 흔적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이제 깊이 파고 아무 표식도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가장 소박하고 그러나 이제 중앙아시아나 인도 이런 농경 정주 사회 이슬람이 하면은 아무래도 토착 문화와 결합해서 묘도 만들고 네, 이제 심지어는 묘당도 세웁니다. 그래서 타지마할 같은 게 타지마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뭐 궁궐보다 더 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육체가 부활한다는 사상은 있지만 그 토착 문화와 결합하면서 문화권마다 이제 기념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 얼마 전에 사우디 왕이 죽었잖아요. 네. 왕이 죽었는데도 지금 왕의 무덤이 어딘지 다 모릅니다. 그냥 묻혀서 이제 아주 표식도 최소한 하고 예. 표식을 한 것도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하루 모래바람이 불면 뭐 5m, 10m씩 언덕이 생겼다 없어지고 그러면 하는데 진짜로 기억만이 그 사람을 기념하는 유일한. 그렇습니다. 영혼 이제 내세에 이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축복하고 축하해 주는 일이죠. 그래서 장례식에 가도 처음에 제가 이제 장례식을 이제 친구들 부모들 가서 여러 번 참석을 해봤는데 가장 큰 특징이 통곡하거나 크게 울지 않습니다. 예. 물론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 부모를 잃었는데. 물론 아녀자들은 저 집 뒤에서 막 크게 흐느끼는데 이걸 숨어서 흐느끼죠. 공개적으로 막 우리는 이렇게 남들 오면은 가만히 있다기도 남을 오면 곡하잖아요. 슬픔을 공유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형식상이 없는 거죠. 정말 침묵하고 조용하게 그런 게 이제 특징이고요. 시체를 뭐 염습하는 것은 거의 우리와 같습니다. 일단 죽음이 이제 확인되면 네. 제일 먼저 이런 모스크에서 이맘이 옵니다. 이맘. 목사님이 오시는 것처럼 이맘이 와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염습하시는 분이 와서 구체적으로 시신을 깨끗이 있다고 이제 염습을 하죠. 그리고 일단 옮길 때는 관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산채로 옮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움직일 때는 관에 넣지만 묻을 때는 그냥 시신을 산채로 넣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묻을 때 이제 얼굴을 메카 방향으로 향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메카는 이제 하느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알라의 나라로. 그래서 이제 시신 이제 머리를 메카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굴을 오른쪽을 이렇게 돌려서 메카 방향으로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앙아시아나 이슬람 사회를 여행할 때 무덤 방향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있죠. 메카 방향. 네, 메카 어느 쪽이 메카 방향인지. 그 나라에서 메카는 대부분 뭐 서쪽이거나 또 유럽에서는 동쪽이거나 남쪽이거나 그런 대충 알잖아요. 그 이제 카라반들이나 이런 대상들이 여행을 하다가 무덤을 발견하면 그 무덤을 보고 메카 방향을 찾고 예배 방향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어도 살아있는 사람의 방향타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죠.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방금 딱 생각드는 게 우리 나침판은 정북만 가르치잖아요. 네. 메카를 가르치는 나침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팔면은 좋지 않을까요? 지금 다 시계도 있고 얘네들 그 휴대폰 알람에도 예. 딱 하면은 다 나침반에 메카를 다 딱- 있고 딱 나옵니까?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루 5번씩 예배 부르는데 휴대폰 입력돼서 예배 시간이 되면 휴대폰에서 다 울려요? 알람이 울려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도 이제 첨단을 살고 있습니다. 다 돼 있네. 첨단을 이제 살고 있고요. 근데 무덤의 방향이 첫째는 이제 무덤이 표식이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메카 방향으로 무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아랍 쪽에서는 사실은 없지만 이제 아랍 바깥에 터키나 이제 이란이나 문화권에서. 인도 중앙아시아에서는 아직도 이제 거기는 사막 모래가 아니잖아요. 모래가 아니죠. 일반 땅이니까 조그만 이제 묘지석도 세우고 문화권마다 이제 장식하는 건 다르지만 아랍
나라 바깥에서는 장식을 합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묘지잖아요. 네. 그럼 저기는 지금 메카 방향이 어딘 거예요? 메카 방향이 이제 이게 묘비석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제 이쪽 방향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체가 이쪽이요? 그건 저기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비석이 이렇게 있으면 아마 시신을 이제 옆으로 이렇게 묻었을 거잖아요. 아, 이렇게 옆으로 예, 묻는다. 옆으로 이렇게 묻으면 이렇게 묻는다. 예. 이제 얼굴 이제 저게 이제 저기서 그림으로 여기가 길이겠네요. 네, 이렇게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이쪽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머리는 이제 오른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묘비석이 있는 쪽으로 그렇죠, 얼굴이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이쪽이 메카 방향일 가능성이 크죠. 예. 아니다. 저 묘비가 양쪽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양쪽에 묘비. 양쪽에 이제 묘비가 다 해놨네요. 그죠? 양쪽으로 있으니까 양쪽에 더 얼굴이 있으니까 이쪽에 있든지 네. 다리가 이쪽에 있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얼굴이 이쪽을 보고 있든지. 이제 주 묘비를 해놓은 쪽이 머리 쪽이니까 메카 방향은 아마 이쪽일 가능성이 크죠. 오른쪽으로. 뭘 건드리셨군요. 아, 내가 손으로 건드려가지고. 네. 아이고. 저는 이제 묘지에 가면은 이제 묘비 글자나 이런 네. 방향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진으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뭐. 예. 그렇구나. 이 이맘이란 거 저게 사실은 그러면 그 유대교에서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랍비. 랍비하고 비슷한 어, 조금 다릅니까? 네, 이제 아니면 신부. 네, 뭐 신부? 신부나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직자 제도가 없거든요. 아, 맞다.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정된 관념이라기보다 이는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가 좀 다릅니다. 시아파에서는 이맘은 굉장히 높은 고위 성직자고요. 그러니까 신의 뜻을 지상에 펴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에이전트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 시아파에서는 이맘은 이제 최대 12사람밖에 없고 더 이상 이맘을 못 씁니다. 이미 이제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근데 수니파에서 이맘은 그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가 다 이맘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맘 과정을 안 밟아도 그날 이제 모인 회중들 중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이맘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날 가장 이제 학식이 있고 연로한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의 그 예배의 이맘이 되는 겁니다. 자기 직업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수니파의 이맘은 누구나 이맘이 될 수 있다. 성인 남자는 시아파의 이맘은 신을 대리하는 아주 고위 성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이슬람 성직자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됐고요. 그럼 오늘날은 그러다 보니까 모스크가 커지고 항상 그 모스크를 지키는 사람 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돈을 모아서 이 사람 월급을 주고 당신은 다른 직업을 갖는 것보다 항상 모스크를 지키고 이맘 역할을 하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모스크마다 직업적 이맘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부 많은 국가에서는 공무원으로 편입돼서 그래서 월급을 이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좀 이제 바뀐 거네, 그죠? 네, 왜냐하면은 이맘이라는 것은 금요일 날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하면 그 시대 상황을 종교적으로 재해석해서 이제 그 주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반정부 설교를 하면 그 주민 전체가 딱 그쪽으로 고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여론의 어떤 방향타가 되거든요. 저걸 자기만의 컨트롤 하려니까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월급 주고 어떤 관제 공무원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이제 많은 이슬람 국가의 지금 특징적 현상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맘은 성직 계층도 아니고 원래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21세기 신종이 이제 직업이네. 이제 성직 공무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네. 종교적인 행정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성직자라기보다도.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굉장히 좀 강렬하게 느꼈던 게 무함마드가 죽으면서 자기를 기념하지 말라. 그다음에 에이전트도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신은 오직 알라신 뿐이다. 모스크에도 아무런 표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걸 듣고 제가 좀 이렇게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틀리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현재 뭐 우상 숭배 금지가 가장 큰 교리 중에 하나니까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죽으면서 자신을 이제 기억할 만한 걸 하면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우상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의 특징이 다른 종교와는 달리 신과 인간의 직접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네, 그렇죠. 이제 어떤 중재자나 매개자도 필요 없는 필요 거니까 없죠. 그런 이제 어떤 선지자의 조각이나 그림이 있으면 그게 이제 우상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철저히 금했던 게 이슬람이 다른 길을 이제 갔던 이제 결정적 이유고요. 사람이 이제 죽으면 저는 뭐 이스탄불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스탄불이 1,500만이 되는 대도시잖아요. 네. 그 아파트에서도 지금도 이제 어떻게 하면 병원에서 죽더라도 일단 그 시신이 관에 실려서 집에 옵니다. 또 집에서 죽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아파트에 함께 살았던 아파트 주민들과 이제 고별을 합니다. 이제 방송을 하죠. 오늘 몇 호에 우리의 이제 후세인이 이제 우리를 하직하게 됐는데 몇 시에 이제 나가니까 모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자 하면은 이제 그 뭐 수십 명의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요. 그럼 모여 있는 회중에서 이마음이 그 회중을 향해서 이제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인을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네라고 대답하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점수를 이제 지역 주민들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분이 천국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네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평소에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사람이나 스모하던 사람도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천국에 들기를 원한다고 증언함으로써 모든 이 생에서의 갈등과 원한 관계가 이게 이제 해소해주는 그런 이제 절차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1세기 1,500만이 사는 대도시에서도 이런 관습이 지켜지고 있다는 게 뭐 저는 인류학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충격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더 재미난 것은 세 번째 질문은 이마음이 이분들에게 돈 받을 것이 있습니까? 채권 채무를 묻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무조건요? 네, 있어도? 그게 이제 사회적 관행입니다. 속으로 중얼중얼해도 큰 소리에 덮여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생에서의 채무 관계는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나고 그 사람들의 그 채무가 자식들에게 누전돼서 그 고통을 이제 대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게 이제 하나의 이슬람 관습인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이제 스위스 민법 체계를 받아서 부모가 갚지 못한 돈은 이제 자식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이런 이제 절차를 거침으로써 야, 너 회중 속에서 채권 채무 관계를 없다고 다 그 큰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정인 속에서 했는데 다시 법 따져서 돈 내놔라. 그런 법원에서 이제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의 그 채권 채무를 이제 어떤 사회적 관행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그 이제 새로 태어나는 자식들에게 그게 누전되지 않게 하는 그게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에서도 한 번쯤은 되새겨 볼 만한 관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관습법과 이제 좀 서구적인 이제 현행법이 이제 공존하고 있다. 근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이 나간다. 우리 같으면 저기 집에서 죽더라도 병원으로 옮기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병원에 죽더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근무하던 근무나 이런 게 다 노제 같은 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도 그럽니다. 병원에서 죽어도 자기 집에 들렀다 가는 경우 많아요. 이제 바로 무덤에 직행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첨단화돼서 그렇지 많은 문화권에서는 절대 다수가 아직도 뭐 그런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정상이죠. 그런데 요즘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거대 아파트라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나가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게 참 거기는 이사를 많이 다녀도 항상 그 자기가 사는 동네 공동체에 쉽게 속하겠네요.
물론 모이도 우리처럼 이제 갈수록 핵가족도 되고 옆에 사람하고 이제 친근하게 지나지도 않지만 그래도 수십 년 살면은 서로 교분이 있고 있는 사람일 거잖아요.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그 사람 몰라도 한 아파트 동 옆동에 살면서 그런 어나운스를 하면은 그래도 나가서 이제 해주는 게 그 공동체 이제 기본적 정신이고 또 자기가 그랬을 때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또 좋은 평판을 해주잖아요. 이게 현실에서 이제 어떤 도시 삶을 끝나면 아무 의미 없겠지만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게 있으니까 내세 가서 또 만난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관계가 이성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에서 이어진다는 생각이 있으면 아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자기 혼자만 사는데 사실은 우리가 원래 옛날에 우리도 이제 공동체 정신이었잖아요. 옛날에도 우리도 그랬지만 앞으로 이제 급속히 사라지고는 있지만 저런 풍습이 남아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오히려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저 보면서 느낀 게 이맘 있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인류학적 주제로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뭐 조금 뭐 학술적일지 몰라도 저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공식적이면서도 비공식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종교적인 지위가 있으면서도 비종교적이고 네. 이러한 관계성을 전부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주도해주는 하나의 에이전트가 있다는 거에 굉장히 좀 흥미롭고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만약에 저런 경우에 자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자살 폭탄 테러 할 때 하겠지만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자살. 근데 자살은 뭐 이슬람에서 가장 큰 범죄로 이제 금지돼 있고 자살하는 경우에도 일단 매장은 하죠. 매장은 하고 그렇죠. 자살은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전사자들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시신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시신을 다 이렇게 수습해서 모아줍니다. 그 의술이 또 굉장히 발달돼 있고요. 가능하면은 가장 깨끗하고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자살 폭탄 테러는 사실은 20세기 말 21세기에 만들어졌던 이슬람의 새로운 현상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래 자살은 이슬람에서 굉장히 강한 이제 범죄. 약간 대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살 폭탄 테러는 지금도 이슬람 율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라도 이제 자살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살 폭탄 테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율법학자들이 이제 다수죠. 다수입니까? 그러나 이제 일부 좀 극단적인 일부 학자들은 결국 신을 위한 이제 지하드로 포장해 버렸잖아요. 성전이니까. 그 지하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이런 뭐 수없이 조각난 시신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다 모아서 이제 새롭게 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이런 이제 극단적인 일부 학자들은 자살 폭탄 테러도 지금 용인하는 입장이지만 자살에 대한 터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아직도 많은 일부 학자들은 자살 폭탄 테러는 이슬람적 죽음의 방식이 아니다. 이게 이제 주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좀 연결을 시켜 보면 이 보시는 분들이 그거 기억 다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죽음이 이제 커먼데스라는 정상적 죽음도 있고 언커먼데스 비정상적 죽음이 있고 비정상적 죽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리미널리티라고 리미널 기간이라고. 리미널 기간에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죽지 않고 정상적인 의뢰가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사령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악기가 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적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 비정상적 죽음 중에 대표적인 게 자살이라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이 자살을 한 사람이 공동체에 나타난다면 그 피해 상황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의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게 혹시?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제 이게 유교 문화권하고 좀 다른 게 기본적으로 강한 내세관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죽었던 이 사람을 매장해서 내세로 보내주는 거니까. 똑같은 거구나.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게 좀 적은 것 같고요.
우리는 이게 이제 그 뼈 한 조각이라도 네네. 시신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이제 뭐 자살폭탄 테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내세에서 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의 그런 시신을 회복하고 회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문화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슬람 쪽에서는 귀신이라든가 악령 같은 거는 잘 출몰하지 않겠네요. 믿겠지. 뭐 믿지만 이제 그거는 뭐 기독교나 유대교와 같은 이제 전통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아무리 종교라고 해도 그 종교라는 게 순수성을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같이 이제 이게 특히 인도나 중앙아시아 가면 다 토착 종교하고 습합해서 그 사람들 또 조상 숭배 다 있고요. 악령 숭배도 있고 샤머니즘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악령 숭배. 예, 그다음에 이제 코란 가지고 다 점을 봅니다. 세상에 코란 점이라는 게 말이 돼요? 이제 신년 하루가 되면은 딱 이제 코란 딱 펼치면은 몇 페이지 나오는 거야? 몇 페이지 또 몇 장 몇 장인가에 따라서 숫자 점을 치기도 하고 또 이란에서는 이제 세 점이 있습니다. 이제 새를 가지고 이제 막 코란을 뒤지게 하죠, 새가. 그래서 그 참새가 어느 장을 지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토착적인 문화와 종교가 대부분은 섞여 있는 거고요. 이런 굉장히 순수성을 유지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사우디나 아랍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전문 용어로는 와하비즘이라 그러는데 이건 아직 이슬람 원리주의에 가까운 거지만 이거는 전체 이슬람 세계에서 뭐 제가 보기에는 10% 미만이고요. 대부분 90%는 토착 문화와 굉장히 같이 병행하고 있다. 이게 장례 예배할 때는 이제 집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회중들에게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을 실제로 어깨에 메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묘지까지 이동해 갑니다. 이게 참 재미난 것은 우리는 관을 드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사람 어깨에 메는데 그 이제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이제 아파트에서 묘지까지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겠죠. 그렇죠. 동행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회중들이 다 한 번씩 이걸 다 맵니다. 그래서 계속 메우가 어깨가 아플 거잖아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네, 그럼 그럼 이 사람이 옆에 어깨를 툭 쳐줘요. 툭 치면 이 사람이 빠지고 자기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묘지에 갈 때까지 그게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직접 매면서 작별을 하는 거죠.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랄까 끈끈한 이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요즘은 그 뭐 운구차 문화 이런 문화는 아직 안 들었습니까? 물론 이제 집에서 할 때 운구차가 있지만 약간의 이제 그 차에 실을 때까지도 그런 형식을 그러니까 약간 세레모니를 한다는 거죠. 하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제 이란을 다녀왔는데 이란에서는 아예 관을 쓰지 않고 이런 이제 들것에다가 시신을 이제 덮고 모스크에 갔는데 모스크에서 이제 성인의 묘에 참배하고 가는 건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딱 어깨를 메고 돌아가면서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지난주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그럼 정말 빨리 매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장해야 되는 거죠. 바로 어깨에 또 메고 가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흔적도 없이 이제 흙과 자연으로 돌아간 사막 매장은 저런 거고요. 사막이 없는 곳에서는 이제 묘를 세우는 것. 저기 뭐 묘를 세우고 표식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일종의 그 이제 풍장 같은 거네, 그죠? 뭐 그런 거죠. 자연에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라. 그런 거죠. 그래도 사막이 사람들이 길을 가는 사막이 있을 것이고 좀 노는 사막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막이 있을 것이고 이 매장을 주로 하는 사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공동묘지 구역이 따로 있죠. 근데 전체 사하라 사막에서 이런 모래 사막은 전체 한 2%도 채 안 된다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다 척박한 거죠. 뭐 이런 것만 멋있으니까 맨날 보여주고 다큐멘터리도 이런 데 가서 찍는 거죠. 다른 건 대부분 메마른 척박한 땅을 우리가 사막이라고 그럽니다. 풀이 말라 죽어 있고 뭐 이런 거죠. 그 사하라라는 뜻이 사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랍 사람들이 이걸 비아반이라고 그러는데 비는 without 없다는 뜻입니다. 아반은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물이 없다. 사막이라는 것은 물이 없는 곳. 그러니까 모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물이 없다. 네, 물이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막. 그다음에 이런 데 묻힌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삐적 마른 땅에 묻힌다. 땅에 그 파서 하면은
뜨겁기 때문에요. 한 10년, 20년 되면 흔적도 없어집니다. 근데 서구 사람들은 또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사라센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사라센이란 말이 모래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뭐 가진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외부에서는 모래를 중요시했고 모래를 네. 주 특징을 받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이 없다는 없는 걸 중요시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많이 했고, 근데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네. 아랍 그러면 사막이 연상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이미지죠. 이제 그러나 이제 사막 바깥에 가면은 이제 이제 지방 문화와 결합하면서 이제 조상 숭배와 결합하면서 어마어마한 묘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타지마할이잖아요. 무굴 제국 시대 때 이제 이슬람이 전혀 새로운 이제 매장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그 샤자한의 부인이 뭄타즈 마할을 기리는 묘당을 어떤 궁전보다도 아름답고 화려하게 네. 그러니까 사막에 흔적도 없는 이슬람 문화와 네. 최고로 꾸미는 이제 인도 이슬람이 인도의, 네. 이런 거리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 이스마일 영묘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10세기 이제 둘 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저것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졌던 묘당의 이제 마스터피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에 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에 가면 티무르 묘당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랍 바깥에 터키나 페르시아나 인도 중앙아시아 쪽에는 토착 문화와 결합하면서 오히려 어떤 다른 문화권보다도 강한 이런 이제 묘지 건축 문화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된 거죠. 네.